안녕하세요. 명리를 달콤하게 초코명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일단 목은요, 나무가 아닙니다. 나무가 아니에요. 그럼 목이 뭐냐?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목을 나무 같은 물상으로 보지 말고 에너지의 흐름으로 봐야 된다고 했었죠. 그 목을 계절로 하면 어떻게 되죠? 봄이죠. 봄이 어떤 계절인가요? 그러니까 겨울이 되면 땅이 차갑게 얼어서 단단해지잖아요. 봄이 되면 이 겨울에 단단해진 음기가 가득 차 있던 땅을 새싹이 뚫고 나옵니다. 씨앗으로 있던 나무가 단단한 땅을 뚫고 올라와서 싹을 틔워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기운이 목이에요. 그래서 목을 뭐라고도 표현을 하냐면 상승직이라고도 합니다. 봄을 영어로 하면 뭐죠? 스프링이죠. 이게 튀어오르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장하고 도약하는 단계예요. 사람으로 치면 어린아이부터 소년기까지고요. 이게 아주 순수한 힘입니다. 그리고 직선의 힘이기도 하고요. 나무가 곧게 자라는 걸 상상하시면 돼요. 여러분, 목이 많은 사람은 뭘 잘할까요? 제가 딸을 키우는데요, 나이가 6살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정말 새로운 걸 잘 시작합니다. 가만히 놔두면 그림도 그렸다가 막 노래도 불렀다가 밖에서 뛰어놀기도 했다가, 그러니까 순수한 호기심 덩어리예요. 호기심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목이 많으면요, 새로운 일을 잘 시작한다. 길을 가다가 전봇대에 헬스 전단지가 붙은 걸 우연히 봐요. 갑자기 생각합니다. 나 헬스나 한번 해볼까? 피아노 학원에서 붙여놓은 전단지를 보면 갑자기 나 피아노나 한번 배워볼까? 책 사서 공부나 해볼까? 등등. 이 목이 부정적으로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유시무종이에요. 뭐냐면 처음은 있는데 끝이 없다. 끝 마무리가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획은 잘 세우는데 마무리가 좋지 못해요. 그러니까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목은요, 가장 순수한 상태예요. 가장 순수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또 떠올려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딸이랑 놀이터에서 막 노는데 혼자 있고 싶어가지고 아이한테 종이컵을 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쥐며느리? 그 공벌레? 막 그거 잡아다가 종이컵에다가 넣는 거예요. 이게 되게 재밌었나봐요. 그런데 종이컵을 실수로 떨어뜨렸는데 지나가던 누군가가 그 공벌레를 밟아가지고 죽였어요. 그래서 제 딸이 엄청 울더라고요. 진짜 목은 생명에 대한 존중, 안타까움, 측은지심입니다. 이게 가장 어질죠. 인간적이에요. 이게 측은지심이죠. 목이 많으면요, 공감 능력이 뛰어납니다. 대신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 계신 분이 인사팀장인데 사람을 평가할 때 숫자로 평가를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원래 숫자로 평가를 해야겠죠. 그런데 목이 많은 사람은 공감 능력도 뛰어나고 다 좋은데 자기 사람을 먼저 챙깁니다. 같이 일하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일보다도 사람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인사평가할 때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제가 목이 아까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목이 자라나는 건 뭐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요즘은 목과 화의 시대라는 생각을 좀 해요. 자기를 표현할 줄 알아야 하거든요. 봉건 시대에서는 신분이 천한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면 당연히 안 됐겠죠. 근데 요즘은요, 그러니까 자기를 표현하는 시대잖아요.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꾸만 표현해야 하는 시대라고요. 목이 잘 발달하면 쭉 뻗어서 올라가려고 하는 속성, 그러니까 자기를 더 높이 드러내기 위한 그런 고결함, 명예심, 자신감,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부정적으로 흐르면 내가 남들보다, 그러니까 남으로 치면 햇빛을 막 더 많이 받고 싶어 해요. 주목받고 싶어 한다고요. 남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고 남보다 더 위에 서려고 해요. 이게 지나치면 어떻게 되죠? 단점으로 작용을 하면요, 자기가 최고로 잘난 줄 알겠죠? 오만해지고요, 과시욕도 커집니다. 그리고 남의 말을 잘 듣질 않아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목이 뭐를 생하죠? 화를 생하죠. 사주에 목이 없는 분들이
이 화의 에너지를 잘 살리기 위해서 목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목이 엄청나게 많아지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 목이 엄청나게 많아지면 이런 부작용이 생깁니다. 목생화하지만 목다화식이다. 우리 아궁이에 불을 때우는데 불이 빨리 막 더 크게 일어나라고 나무를 확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불이 꺼지죠. 그게 목다화식이에요. 목이 많아지면 목이 물을, 이게 이 축자가 수축한다 할 때 그 축이거든요. 물이 줄어들겠죠. 커터칼 가지고 큰 나무를 뺄 수 있어요? 오히려 커터칼이 부러지겠죠. 목이 많으면 금이 깨집니다. 그게 목다금결이에요. 목은 토를 극하죠. 그런데 목이 많으면 토가 꺼집니다. 이 여기 함자가 함몰한다 할 때 그 함이거든요. 이렇게 목이 많으면 부작용이 생기는데 그 부작용을 명리학에서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어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많이들 물어보시는 건데요. 목 기운이 없을 때 목 기운을 끌어오는 방법. 첫 번째가요, 호기심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그러니까 내가 전에 하려고 마음먹었던 일 있죠. 관심이 있었던 일이 있으면 새로 그 일을 시작하는 것도 저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요, 약자에 대한 봉사정신, 선한 의지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목은 측은지심이라 그랬잖아요. 인본주의, 휴머니즘, 생명을 키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연장선상에서 저는 식물을 키워도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사주를 미신적으로 접근하는 분들은 내 사주에 목이 없는데 화분을 가져다 놓으면 진짜 목 기운이 생기는 거냐 라고 물으시는 분도 있어요. 같은 논리로 내 사주에 불이 없는데 뭐 가스렌지를 켜고 불이라도 쳐다보라는 거냐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제가 이거는 화와 관련된 거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이야기를 할 건데, 일단 저는 목이 없는 분들이 식물을 키우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고 봐요. 운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가요,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두 번째가 내 행동을 바꾸는 거고요. 세 번째가 환경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뒤에 고무나무 있죠? 이게요, 제가 2주에 한 번 정도 물을 줘야 되는데 깜빡하고 물을 안 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기 잎들이 다 처집니다. 제가 물을 주면요,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지난 후에 잎이 다시 빳빳하게 탁 서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요? 그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제가 앞에서 목은 뭐라고 했죠? 생명에 대한 선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저는 잎이 처진 걸 보고 나서 되게 미안했어요. 그리고 더욱 잘 돌봐줘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목의 기운을 제대로 내가 끌어오려면 정확히는 화분에다가 씨앗을 심고요, 그 씨앗이 싹을 틔워서 땅을 뚫고 올라온 후에 자라는 걸 보시면 좋아요. 그런데 뭔가 익숙한 환경인데, 그러니까 매일 보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내가 뭔가를 딱 달라진 걸 보면 내 마음이 바뀌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말했던 환경입니다, 이게. 전 여러분들이 목의 기운이 없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라도 목의 기운을 끌어다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뭐 등산을 해도 좋겠죠. 생명들이 많이 자라나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확장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다 적어 놓을게요. 등산하기, 화분 키우기, 씨앗을 심어서 자라나는 걸 보기. 자, 그리고 마지막 방법, 이게 제일 효과가 좋아요. 인시, 즉 해가 뜨는 그 아침이 딱 시작되기 전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지개를 펴고 스트레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목의 기운이 막 생겨날 때 일어나가지고 내 몸을 마치 막 나무가 가지를 뻗듯이 쭉 활성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추하고 경추를 막 쭉쭉 펴주면 좋아요. 일출을 보면 제일 좋습니다. 목 기운이라는 건요, 해가 딱 떴을 때 쫙 펴졌다가 해가 뜨면 바로 사라져요. 그러니까 인터넷 검색해보시면 다음날 해가 언제 뜨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 30분 전에 일어나서 해 뜨는 걸 한번 보세요. 대신에 전날에 뭐 술을 먹고 해롱해롱한 상태로 보시면 의미가 없고요, 맑은 정신에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샤워를 하고 맑은 정신에 일출이 뜨는 걸 보는데, 그때 딱 기지개를 펴면 좋겠죠. 해 뜨는 걸 보는데 꼭 등산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집에서 밖을 쳐다보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데, 여러분, 내 사주에 목이 없다고 내가 꼭 목을 끌어와야 될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특정 오행이 없어서 오히려 사주가 맑게 구성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차라리 뭐 지장간에라도 목이 깨끗하게 없다 그러면 괜찮거든요. 근데 지장간에 목이 자그맣게 숨어 있어요. 그런데 뭐 대운 세운에 따라서 이 목이 깨진다. 이거는 지장간에 있는 목을 섬세하게 금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목과 관련된 부분에 건강상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건강상 목과 관련된 부위가 어딘가요? 간과 담, 요추, 경추, 그리고 뼈죠. 이런 쪽에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그럴 때는 역시 목의 기운을 또 잘 보충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특정 오행을 내가 끌어다 쓰기 전에 지장간까지 더해서 자기 사주를 먼저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렇게 목 오행에 대해서만 영상을 찍어봤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화 오행에 대해서만 영상을 한번 올려볼게요.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